안녕하십니까 다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장마감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영문헌 좀 말씀입니다. 적선지가는 필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가는 필류여 앙이라. 장막작하고 중선 동행하라. 요 문구는 5천년 된 거고요. 요 문구는 부처님 시대 때 나온 말입니다. 되게 오래된 말이죠. 저는 그 역사를 중요하고요.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하십시오. 네, 그러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65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도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정하신 분들은 제 성문을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심의 골드 현금 준비하시고 금리의 변동성과 지수와 종목의 마이너스 20%를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CJ와 쿠팡 올려놨고요. 여기를 통해서 비타민 드시면서 건강 꼭 챙기시고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캔들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썸네일에 뭐를 적어 놨냐면 다우 100년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죠. 자, 그러면 현재 다우 지수 대공황 상황과 현재 상황을 좀 비교하시는데, 제가 왜 이걸 꺼내 들었냐 하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다우 지수는 여기 표시된 거는 1897년 96년 이때부터 표시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박스권이었습니다. 언제까지? 2020년까지. 여기 보시면 박스권 보이시죠? 자, 그러다가 10년간 폭등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대단한 거품을 만들었던 시기고요. 그리고 나서 대공황급 폭락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지금 경제 상황도 이때랑 너무 똑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주목할 게 뭐냐면, 자, 이런 폭락이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반도 못 갔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게 계속 한 20년간은 박스권을 유지합니다. 겨우 벗어나는 게 5년 정도 지나서 요 고점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착각하지 말 것.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다? 한번 대폭락이 나오면 횡보 기간과 하락 기간이 되게 오랫동안 진행이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상황이죠. 자, 벗어났어요. 이쪽 역사적 고점을. 그리고 나서 폭등을 합니다. 10년 동안. 패턴이 똑같대요. 자, 횡보, 폭등, 폭락. 자, 횡보, 다시 폭등, 그 다음에 또 횡보하죠. 중간에 한번 폭락을 합니다. 이때가 니프티 50입니다. 네, 1970년대. 이때는 대략 한 50% 빠졌고요. 이때는 한 90% 빠진 거고요. 자, 이렇게 횡보를 대단히 오래 갑니다. 1980년대까지.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폭락하고 나서, 물론 회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단히 긴 기간을 횡보로 보내야 된다. 여기서도 봤듯이 똑같습니다. 이 역사죠. 네. 그 다음에, 여기 1983년부터 자, 2000년까지의 대략 10여 년간의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폭락을 또 합니다. 닷컴 버블. 네.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다가 또 리먼 사태가 터지고요.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 자, 앞으로 대략 한 10년간이죠. 한 15년 정도의 이 상승에 취한 사람들은 이 앞일 걸 몰라요. 예. 대상승과 폭락, 횡보, 그다음에 상승과 폭락, 또 횡보, 이런 흐름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막 얘기합니다. 예. 그럼 왜 이거를 제가 꺼내 들었냐? 절대적으로 한번 크러쉬가 나오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려요. 리먼 사태 같은 경우는 이거 회복하는데 대략 한 10년 정도 걸렸어요. 10년 정도 보시면 돼요. 그죠? 10년 좀 안 걸렸군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다우 지수가 박살이 나고, 예를 들어서 박살이 나서 이걸 다시 회복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왜? 네, 한 20여 년간의 이 상승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네, 홀드하라, 멈춰라, 매도를 멈추고 기다려라, 그 다음에 ETF 많이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 폭락을 하고 횡보를 하는데 10년이 넘게 걸려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될까요? 홀드한 사람들은 10년 동안 손가락만 쪽쪽 빨아야 됩니다. ETF 한 사람들은 수익도 안 나요. 네,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거에 대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50% 빠지는데 50거래일밖에 안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거래일 43% 빠지면서 43거래일 지났습니다. 거의 무슨 급으로? 대공황급으로 지금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얘기를 안 해주고 무조건 홀드, ETF, buy the dip 뭐 이런 완전히 멍멍이 개소리한 인간들이 많은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완전히 다 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 너무 잘해. 뭐 이래 갖고 뭐 칭찬도 하고 나 수익 났어 막 이러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듣고 스스로 판단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차트 보시고 진짜 느끼셔야 돼요. 네, 이 상승에 취해서 계속해서 내려가면 살려줄 것이다. 이번에 안 살려줄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오전 영상에 베센트 베제라가 뭘 했죠? 돌려막기 했습니다. 카드 돌려막기. 카드 돌려막기 했다는 얘기는 여력이 없다. 여력이 없다는 얘기는 돈 풀 수 있는 힘이 없다. 돈 풀 수 있는 힘이 없다. 주식 상승이 못 간다. 지금 다우지수만 보더라도 이 무시무시한 다이버전스가 생겼어요. 이거 붕괴되면 어떻게 될 건데?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서 미리미리 철저하게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장마감 시황에서 이걸 꺼낸 이유는 진짜로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지금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또 좋아하는, 또 존경하는 그런 분들도 이상한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열불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2009년 저점부터 여기 2026년이니까 무려 17년간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상승을 일단은 무시한다. 지금부터는 대붕괴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코스피가 43거래일 만에 43%가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급이라고요? 대공황급입니다. 대공황급.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철저한 뭐가 필요하다?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도 위험해요. 나스닥 뿐만 아니라 반도체 지수가 완전 골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히 대비하는. 그래서 상승과 하락 이후에 다시 재상승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확률이 낮다. 오히려 10년, 20년 횡보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에 대한 거는 다 말씀을 드렸죠. 여기도 보세요. 상승 이후에 계속 횡보하죠. 한 20여 년간은. 그러면 이거의 대안이 뭐냐? 요거 하나 또 보여드려야지. 1920년대 주식이 엄청 올랐죠. 이때입니다. 아까 차트 보셨죠? 금은 완전히 꼬꾸라졌고요. 1929년부터 50년, 20년간의 주식은 꽝이었고요. 금광주가 10배 갔습니다. 10배. 1950년부터 70년까지 주식이 1200% 금이 못 갔고요. 그 다음에 1970년, 80년부터 금이 올라갔고, 이렇게 주기별로 가죠. 그럼 이번엔 뭐가 갈 차례예요? 이제 주식이 끝났으니까, 여기는 22년까지 자료지만, 26년 생각하시고 많이 올랐잖아요. 이번엔 뭐가 갈 차례예요? 바로 금이 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방어 위주의 전략이 가장 필요한 시기다.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버핏 지표입니다. 딱 5월 20일, 6월 20일 고점을 형성을 하고요. 300대. 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버핏 지표로서 100까지 가는 여정이 시작이 됐고, 요거는 지금
예, 보니까 종가 상황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종가 상황만. 그래서 똑같은 상황 220.57이고요. 그래서 고점이 336이고요. 그래서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상황대로 이게 뭐죠? 3년물 금리죠. 자, 금리가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이 터졌다. 그래서 위기 발생이다. 그래서 지금 3.8%고요. 자, 10년물 4.31%고요. 자, 그 다음에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베센트가 이 금리 때문에 좀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4.64% 살짝만 내려왔어요. 네, 숨통이 튄 건 아니고요. 일단은 돌려막기 한 겁니다. 일단은 잘 보시고 그러면 자 금리를 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오늘은 조금 샀네요. 네, 3년물. 자 10년물은 많이 샀을 것 같은데 많이 안 샀네요. 277 예, 이 정도 좀 샀고요. 자 달러 선물을 보시면 달러 선물. 예, 여기 있네요. 예, 오늘은 하방 배팅. 예, 환율로서 얘네들은 작전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선물, 예, 몇 개야? 800계약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 800계약.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네,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ADR 값입니다. 똑같죠? 예, 상승과 하락이 비슷합니다. 120이고요. 자, 코스닥도 상승이 살짝 많지만 별로다. 심리는. 예, 상승 기조이지만, 예, 주가를 보면 안 그렇죠. 그러면 이걸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자, 원달러 환율 1300대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식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1300대 후반이니까 대략 지금 한 3000에서 2000선 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멀었죠. 반토막이 더 나야 됩니다. 주가는. 왜? 환율 대비 코스피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변동성 지수.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변동을 보인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게 마이크론 주가인데요. 똑같습니다. 폭락, 반등. 자, 2차 폭락 시작이 됐고 앞으로 이 주가를 잘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코스피랑 똑같아요. 모습이.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 꼭 체크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코스피 어떻게 되는데 이제 반등까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의 관계. 그래서 지난 8월 18일 날에 반등 고점을 찍었는데 자, 이틀 지났죠? 네, 앞으로 며칠? 예, 하루 더 보고요.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 또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를 5일에서 3일에서 5일에서 8일까지 못 넘어가면 하락 기조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자, 주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월 13일 주간에 형성됐던 이 음봉을 극복을 못하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째네요. 네. 내일과 보고 다음 주에 아마 큰일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 주에 좀 큰일이 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역사 평균을 보면, 네, 평균 고점 대비 56%가 빠졌고요. 요거를 우리는 RSI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RSI 64고요. 아직은 강세 기조 있지만, 네, 역사적으로 보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면 쭉 해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거의 모습이 뭐하고 똑같아요? 네, 여기랑 똑같죠. 여기랑 똑같습니다. 1990년대 초. 그죠? 이 모습,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이 모습하고 똑같죠? 그죠? 자, 다시 한번.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대공황급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거품은 반드시 붕괴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파동 관점은 불규칙 조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 갈지는. 그래서 대략 예상은 2000포인트, 3000포인트까지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건 분봉인데요. 폭락한 이후에 반등이 나왔죠.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면서 잘 보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하락의 주범은 여기 미국 반도체 지수에 있고요. 이 반도체 지수가 확실하게 하락과 반등과 2차 폭락이 지금 시작이 된 상황 신호 떴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원달러 환율 2008년 서프라임급으로 진행이 됐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1300대 후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오늘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 2조 4천억 팔고 개인 외국인 1조 3천억, 기관은 접근도 안 했다. 선물은 그냥 똔똔이고요. 자, 상해 보합, 자, 그다음에 항상 1%, 그다음에 미 선물지수 보합권에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좀 보시면 금융투자애들이 프로그램 매도 나온 것 같습니다. 연기금도 팔고 있고요. 자, 추이를 보시면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지만 파는 양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코스닥도 비슷한 상황. 자, 차익거래입니다. 단기 물량, 장기 물량, 선물, 콜, 그다음에 풋 이렇습니다. 그러면 수급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수의 상승은 꿈도 꾸지 마라. 그 다음에 한 달 동안의 상황을 보면 외국인들 8,600억, 기관은 확실히 많이 줄었죠. 한 달 동안의 상황을 보니까 기관은 9,800억 팔고 개인은 1조 1,000억 팔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증시자금 문제가 심각해요. 왜? 개인들이 계속 빚내서 투자하고 있어요. 31조 1,000억. 심각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 13%, 외국인들 33만 주밖에 안 돼요. 13%나 올랐어요. 그죠? 이건 인위적인 냄새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13%에서 많이 올랐나 봤더니 바로 이틀 전에 고점도 못 넘었네요. 조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거래가 조금 들어온 거죠. 그래서 고점 대비 58%. SK 하이닉스 보면 대공황 때 RCA나 제너럴 일렉트릭, 포드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그 당시에 최고의 주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고 주식 SK 하이닉스 58%, 대공황급 폭락, 반등은 반등일 뿐이다. 잘 보시고요. 자, 삼성 주안좌 8%, 9% 가까이 지금 됐고요. 오늘 340만 주 외국인들 샀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고점도 못 넘는 상황 잘 보시고요. 얘도 역대급 폭락이었죠. 52%. 대세 하락이고요.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시면서 상황 보시고, 코스피 마찬가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현재 오늘로서 43거래일인데 43% 빠졌어요. 거의 대공황급이죠. 그래서 조심하시길. 자, 그 다음에 지금 확실한 신호는 코스닥 보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폭락, 반등, 2차 폭락, 그 다음에 다시 반등, 3차 폭락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콜 옵션, 6월 23일 고점, 저점 살짝 반등. 그 다음에 풋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는 상황.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이후에 조정을 아주 아름답게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피 200입니다. 우리는 6월부터 감지했고,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확실하게 흐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오늘 7% 가까이 상승을 했지, 반등을 줬지만, 여기 고점을 넘어야 돼. 고점 넘어도 지금 첩첩산중입니다.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각도로서 상승 폭락. 그러면 앞으로 올 하반기 때까지 얼마나 내려갈까? 상상을 초월할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그 분수령이 되는 게 어디다?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 달의 주가를 잘 면밀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자, 선물이 지금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680주, 지금 팔고 있고요. 계약. 주로 할게요. 그래서 고점 대비 46% 빠졌고, 반등이 나왔어요. 39%. 자, 그럼 여기를 넘어야 돼요. 넘어야 좀 더 상승의 여지가 있고요. 여기 61.8%까지 해서 1260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거래량이 조금 들어왔지만 큰 의미가 없다. 오늘로써. 그래서 앞으로 주봉을 좀 보시면 주봉에서 지금 요 정도 급으로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이 상승분은 환율 때문에 생긴 거다. 원달러 환율 추세 확실하고요.
확실한 추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요게 이제 원화고요. 자, 요게 달러입니다. 자, 그러면 달러 상황을 보시면, 자, 달러에서, 달러도 여기 보시면 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등 주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여기 보세요, 요거. 예, 보이시죠? 예. 지표들도 지금 비우호적이다. 근데 큰 상승은 아니에요. 조금 상승은 많이 했다 정도지 아주 큰 상승은 아니다. 그거는 원화 표시와 달러 표시의 차이다. 이게 왜 중요한데? 예, 중요합니다. 이렇게 환율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을 공부하신 거죠. 잘 보시고요. 자, 오늘 포지션 분석을 보면 개인들 포지션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개인들은 선물 옵션만 봤을 때, 자, 매수 포지션이죠. 19,000개야. 상승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입니다. 기관 어때요? 자, 기관은 매도 포지션인데 19,000개야. 예, 하방이죠. 선물 옵션만 보는 겁니다. 외국인이죠. 자, 외국인 어떻습니까? 예, 외국인이 매도 수량이 적어요. 1,100. 1100밖에 안 돼. 하방 포지션입니다. 예, 합쳐볼까요? 자, 개인. 자, 6월 11일부터, 자, 6월 11일부터 지금 이때까지의 개인이 순매수가, 그래도 좀 빠졌네요. 29조 5천억입니다. 합쳐볼까요?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는 상승 포지션입니다. 네. 그러면 개인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예, 반등 줄 때마다 팔 겁니다. 네. 잘 보시고요. 외국인, 기타 기관. 기관은 물량도 적어요. 6월 11일부터. 자, 선물은 매도 포지션이고요. 예. 지금 현재도 합쳐도 4조 2천억 매도 포지션이래요. 네. 그죠? 자, 외국인들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어때요? 외국인들은 6월 11일부터 무려 35조 9천억, 36조만큼 팔았어요. 현물을 무식하게 많이 파는 겁니다. 셀코리아 한 거예요. 거의 뭐 그냥 대공황급으로 판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6월 11일부터 여기서부터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대처할 시간이 충분해요. 근데 대처 안 하고 어물쩡하다가 그냥 때려 맞은 거거든요. 시장은 이렇게 변동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게 상승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완전히 그 개소리들은 진짜 믿지 마시고 ETF도 될 수 있으면 저점에서 잡으세요. 저도 그럴 생각이 있는데 그 저점은 제가 신호에서 다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여러분들 잡을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되게 간단해요. 예, 되게 간단합니다. 신호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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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이게 저점이에요. 지금 고점 고점이잖아요. 지금 절대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절대로 주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무서운 게 뭐라고요? 미국 시장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만약에 9월, 10월 달, 특히 10월 달 중간고사가 아니라 중간 선거 전에 붕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30%짜리, 40%짜리, 그 다음에 50%짜리, 80%짜리. 그러면 코스피는 진짜 아주 지옥 갑니다. 지금 미 선물 시장이 이렇게 얌전히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다. 그래서 연준이 살려줄 거라는 거 완전 그 개소리들을 여러분이 철저하게 배제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이 왔다. 왜? 9월, 10월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을 드린 이게 이제 생각이 나시죠? 예, 요게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간 박스권 상승도 못하고 10년, 20년간 갈 가능성도 있다는 시나리오도 꼭 기억하시길. 예, 역사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100년간 차트를 분석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경각심을 좀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라겠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 기다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